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식배가 비만의 원인입니다. 밥배 따로, 간식배 따로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때 바로 그 간식배입니다. 간식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밥을 먹고 이제 배가 부릅니다. 잘 먹었어. 두둑하게 배부름이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간식 생각이 납니다. 아니면은 간식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아까 그 배불렀던 게 줄어듭니다. 배가 덜 불러지고요. 저 간식을 먹어야 되겠다는 욕구가 더 커지죠. 네, 실제로 간식을 먹습니다. 네, 그래도요,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배가 불러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간식을 먹으면은 다시 또 배부름을 느끼게 되고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제 간식도 그만 먹게 되죠. 이게 바로 간식배입니다. 밥배 따로 간식배 따로 하니까 간식배가 따로 있겠죠. 네,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죠. 영어로도 second stomach, 두 번째 위라고 이렇게 영어로도 뭐 그렇게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이것이 이제 소의 위고요. 소의 위는 이제 4개가 있죠. 네, 4개가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사람의 위는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도에서 음식물이 들어와서 십이지장으로 위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십이지장으로 나가죠. 이것은 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요. 소의 위는 이제 4개가 있는 이유가 이 반추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물이 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 첫 번째 위를 갖다가 소에서는 이제 반추위라고 하고요. 두 번째 것을 그물위라고 합니다. 그 안에 모습이 그물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물위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고 여기에 많은 세균이 삽니다. 그래서 그 염호를 갖다가 이 세균이 이미 소화를 시키죠.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가 쉴 때, 영으로 먹지 않고 쉴 때 계속 우물우물을 하잖아요. 이 반추된 염물을 갖다가 이제 이로 씹어서 다시 또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이럴 때는 이제 처음에는 거의 염물이니까 고체 상태의 음식이 들어오고요. 이럴 때는 이제 다시 거의 이제 액체가 돼서 내려갈 때, 이때는 이제 반추로 들어가질 않고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는데 이것을 격주름이, 주름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진짜 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소화를 시키고 여기에 이제 위산도 여기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소화시킨 다음에 십이장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사람은 네, 그래도 하나밖에는 없죠. 네, 2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배불렀는데도 더 먹을 수 있는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밥배 따로 간식배 따로의 그 기전, 어째서 이게 가능해질까요? 네, 이 기전은요 크게 보면 이제 2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위 기능이죠. 위 자체가요, 내가 간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위에다가 명령을 합니다. 잘 움직이라고요. 잘 움직이고 빨리 배출을 하라고요. 빈 공간을 만들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아까 제가 12장으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위 안에 이제 고용물이 있겠죠. 네, 고체 상태에 있는 음식이 있겠고, 소화가 돼서 물과 함께 액체 상태에 있는 그런 이제 음식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액체 상태에 또는 물이 12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만큼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이 간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뇌의 작용이 위에다가 명령을 하는 거죠. 실제로 자리를 비워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위 자체가요, 용량을 좀 더 늘려줍니다. 간식 먹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은 다시 늘려지죠. 요거는 이제 위의 작용이고요. 더 큰 작용이 바로 뇌의 작용입니다. 제가 이 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각하는 뇌, 느끼는 뇌, 뭐 2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닥터유가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신다든지, 닥터유가 누군지 이렇게 보신다든지, 닥터유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듣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생각하는 뇌, 그러니까 뇌 중에서 바깥 부분에 많은 제일 큰 부분, 대뇌 피질이 하는 작용입니다. 근데 배부름을 느낀다. 느낌은 이제 물론 이제 배에서 느껴지지만 사실은 여기서 느끼는 겁니다. 배에서 신호를 보내고 여기서 느끼는 거죠. 이 느끼는 뇌에서 느끼는데요. 뇌 심부에 있습니다. 변형계하고 시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배부름 그리고 먹고 싶음을 느끼죠. 자, 여기서 이제 배고픈 거 먹고 싶음을 느끼는데 조금 아까는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밥은 더 먹고 싶지 않죠. 네, 그러니까 배부름만 느껴져요. 근데 간식을 보면은 간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커지거든요. 네,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면은 그 먹고 싶은 욕구가요, 조금 아까 같은 이제 느끼는 데에서 느끼는데, 배부름을 느끼는
걸 갖다가 압도적으로 상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배부름은 덜 느껴지고 먹고 싶은 거는 더 느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네, 그것을 덜 느끼게 하고 먹고 싶은 욕구를 더 느끼게 하는 뇌 작용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네, 뇌에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뇌가 밥배 따로, 간식배 따로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이 생각이, 이 믿음이 느끼는 뇌에다가 명령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배부름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먹고 싶은 욕구를 더 크게 하라고 명령을 하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밥배 따로, 간식배 따로. 네, 이것이 더 그런 현상이 더 강화가 됩니다. 네. 이 밥배 따로, 간식배 따로 하고 가장 비슷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밥배 따로, 술배 따로입니다. 이 술배, 요즘은 이제 지난 이제 코로나 2년간의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술배가 이제 따로 하신 게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밥배 따로, 술배 따로가 되겠죠. 네. 이것도 이제 메커니즘이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차로 가서 술과 함께 밥을 갖다가 거나하게 먹습니다. 그럼 배가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2차를 갑니다. 그래서 또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배가 안 불러요. 또 굉장히 사실은 2차 가서 조금 몇 개 안 먹는 것 같잖아요. 근데 주섬주섬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술 자체도 음식이니까 술도 굉장히 많이 먹고요. 음식도 굉장히 많이 먹고 또 3차까지 갑니다. 더 먹습니다. 그래도 배가 안 부릅니다. 네, 똑같은 현상이죠. 틀림없이 조금 아까 배가 불렀는데 이게 술이 들어갈수록 배가 안 불러요. 그거 왜 그럴까요? 네, 간식배하고 같은 원리고요. 한 가지 원리가 또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술 자체가 아까 느낀 뇌 자체를 갖다가 마비시켜 버려요. 그 배부름은 전혀 안 느껴지고요. 술기, 네, 즐거움 그것만 느껴진다는 거죠. 또 술하고 먹는 술 맛도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술과 같이 먹는 안주 맛, 네, 이것이 더 먹고 싶은 느낌이 더 커져가지고 아예 배부름은 안 느껴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식을 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네, 그 술을 먹고 안주를 먹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요. 아까 이제 밥배 따로, 간식배 따로 할 때는 시간이 짧습니다. 뭐 밥을 먹는데 한 20분 걸리고요. 간식 먹는데 뭐 추가로 먹는다고 해도 한 5분밖에 안 걸릴 겁니다. 그 짧은데 반해서요. 이렇게 이제 회식을 하잖아요.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긴 시간이 됩니다. 가장 긴 거는요. 요즘은 이제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은 저도 과거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하여튼 6시쯤 시작합니다. 1차를. 끝나는 게 몇 시에 끝나요? 네. 보니까 새벽 2시입니다. 8시간 동안에 길게 먹은 거죠. 네. 근데 배가 안 불러요. 배가 안 부르고 길게 먹은 거죠. 이거야말로 밥배 따로, 술배 따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엄청난 양을 먹게 됩니다. 자, 간식배가 비만의 원인이 된다. 네, 이게 어떻게 그럴까요? 이것도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중은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가 들으셨죠. 무슨 뭐 음식이 문제다, 무슨 뭐 호르몬이 문제다,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뭐 비만 세균이 문제다. 그런데 그런 거 다 합쳐서요, 딱 단순합니다. 체중이라는 것은 쓰기와 먹기의 차거든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합쳐서. 내 몸이 쓰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것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먹으면은 이제 이걸 과식, 더 많이 먹으면은 폭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증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쓰고 남은 것들이 다 뭐가 되겠어요? 전부 다 기름으로 바뀌어서 지방으로 바뀌어서 축적되는 게 바로 증량, 살찌우기이죠. 내 몸이 쓰는 것만큼 먹는 것을 온식이라고 합니다. 네, 온식일 때는 쓴 것만큼 먹은 것만큼 쓰기 때문에 뭐 몸에 축적될 지방이 따로 있지 않죠. 그래서 체중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내 몸이 쓰는 것보다 덜 먹잖아요. 네, 이렇게 덜 먹잖아요. 그럼 그만큼 요만큼을 갖다가 내 몸에 있는 지방에서 가져다 씁니다. 네, 가져다 쓰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감량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이 찌는 과정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대개는 다 과식하고 폭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조금 많이 먹거나 아니면 아예 폭식을 하거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살이 찝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은 이제 평상시에 유지하다가요, 이제 과식 또는 폭식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되죠. 네.
어이쿠, 많이 먹었구나.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살이 찝니다. 이럴 때 찌는 것은 뭐 하루에 500g, 적게는, 많이는 정말 아까 제가 술배 따로 이럴 때는요, 한 2, 3kg 정도도 하루 만에 찌웁니다. 예, 그럼 많이 찌웠구나. 그리고 며칠간은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다시 빼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유지하다가요, 또 회식을 합니다. 예, 그러면 또 과식과 폭식을 하겠죠. 네, 그러면 또 반복이 됩니다. 또 반복을 합니다. 예,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몇 번만 해도요,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네, 처음에 이런 체중이었다가 이만큼 찌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과식과 폭식을 갖다가 폭식을 하고 중간중간에 빼기를 하는 분들이 비만이 되는 과정입니다. 다이어트는요, 요게 반대인데요. 뺐다가 오히려 더 찌고, 뺐다가 더 찌고 하면서 또 비만이 되죠. 결국 많이 먹어서 또 비만이 되는 거거든요. 네, 한 번에 많이 먹어서. 반면에 간식배라는 건 어떻습니까? 간식배라는 거는요, 한 번에 많이 먹기가 아니고요, 조금씩 많이 먹기. 즉, 과식이요,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식할 때는 명확하게 알죠. 과식 폭식할 때 명확하게 알고, 그래서 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만이 되는 것에 비해서 간식배는 자기도 모릅니다. 많이 먹었다고 생각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서서히 이렇게 비만이 되죠. 그러니까 긴 시간을 놓고 보면은요, 결국은 같습니다. 결과가 같이 된다는 거죠. 과식과 폭식을 반복하는 거나 간식배나 결과가 같은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간식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있을까요? 간식은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엄마들이 그렇고요. 엄마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면 간식을 잘 절제하게 할까? 이렇게 이제 자꾸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대항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간식배가 바로 따로 있답니다. 네. 또 엄마도 자꾸 아이가 그러니까 정말 따로 있는 걸로 그렇게 믿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간식비를 믿으면은 제가 네, 비만이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되냐면요. 네, 간식은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설탕, 그리고 소금, 그리고 지방, 이것이 주된 성분입니다. 뭐 다른 맛도 있겠지만 이게 주된 성분이거든요. 설탕 맛은 단맛, 네, 달콤하죠. 네, 소금 맛은 짭조름합니다. 그리고 지방 맛은 고소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간식은요, 주식은 뭐 우리가 주식도 주식 맛이 있어서 먹다가 이제 배부르면 끝이게 되는데, 간식은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먹기가 아니고 조금씩 계속 먹기가 되거든요. 네, 간식을 한 번 입에 넣으면은요, 이제 그만두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래서 이 간식을 먹지 말라가 이제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되도록 먹지 말라, 조금만 먹어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참다가 먹고 싶은 욕구가 억제가 되잖아요. 예, 참다가 정말 나중에는요, 사정없이 먹습니다.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먹게 되거든요. 네, 엄마가 자녀를 갖다가 아무리 감시해도 자녀가 숨어서 먹습니다. 네, 더 먹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먹을 때마다 엄마가 가르쳤기 때문에 죄책감까지 느낍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엄마도 또 그렇게 또 하시겠지만은, 다 먹으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바로 간식거리죠. 닥터유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왜 간식 먹고 죄책감을 느끼느냐? 간식도 맛있는 음식이다. 단지 이게 뇌에 작용하는 게 좀 다를 뿐이지, 맛이 다를 것 뿐이지, 이것도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음식이다. 그래서 간식도 잘 먹고 대신 살찌우지 말아라.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간식 즐기고 살찌우지 않기.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간식 즐기고 살 안 찌우기 훈련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복잡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게요, 주식과 간식의 재정의입니다. 네,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면은 주식거리, 밥, 뭐 설렁탕, 뭐 스테이크, 스파게티, 이런 걸 이제 주식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주식거리를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간식거리를 뭐 과자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걸 간식거리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주식 간식을 갖다가 음식의 종류로 정의를 하는데, 닥터유는 음식의 종류로 정의하지 말고 시간으로 정해라. 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뭐냐? 내가 정한 같은 시간에 반드시 먹는 것, 이게 주식이고요. 네, 간식. 네, 간식은 아무 때나 먹고 싶은 걸 먹는 것, 이게 이제 간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내 몸만 회복 훈련에 제가 딱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첫 번째가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 같은 시간에 밥 먹어라, 그리고 하루 10%를 덜해서 남겨라. 이게 전부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를 갖다 월화수목금토 일 하면은요, 뇌시계가 맞춰집니다. 똑같이 일정식을 하잖아요. 같은 시간에 밥 먹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몸 시계가 맞춰집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에 반드시 먹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주식과 간식을 다시 정의를 합니다. 네, 주식과 간식 중 네, 시간 반드시 먹고 아무 때나 먹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네, 당연히 주식이 더 중요합니다. 네, 주식의 중요성을 두고 훈련을 해야 되겠죠. 간식도 즐기고요. 네, 자, 이제 첫 번째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할 것은 간식을 주식으로 먹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양식 같은 걸 갖다 양식은 대부분 다 코스 요리잖아요. 그러면 후식이 나옵니다. 근데 후식은 뭐예요? 대부분 뭐 그게 케이크 나오든지 파이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과일이 나오든지 우리가 간식거리로 먹는 게 후식이라고 이름 붙여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후식을 간식이라고 하지 않죠. 네, 주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간식을 주식에다가 함께 먹든지 아니면은 붙여서 이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먹고 나서 5분 내에 먹으면은 그건 주식입니다. 30분 지나서 먹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은 뭘 먹어도 간식입니다. 네, 이래서 간식 갖다가 주식에 이어서 또는 함께 먹잖아요. 예, 그러면 간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는 이제 간식 먹었을 때 간식배가 따로 있다 그래서 배가 안 불렀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먹으면은 그것조차도 배부름이 사실은 느껴집니다. 간식을 갖다가 주식에다가 포함을 시키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훈련이고요. 두 번째 훈련은요, 아예 간식을 내가 간식 그렇게 좋아하고 먹고 싶었던 것 같다가 주식에 주로 먹으라는 거예요. 주식 시간에. 네. 그래서 한번 먹어보세요. 네. 그래서 주식은 뭐 처음엔 그렇게 잘 안 되시니까 주식을 아예 조금 먹고요. 먹고 싶은 간식을 갖다가 아예 많이 먹는 겁니다. 주식 시간에.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먹으면 먹을수록요 충족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간식 생각이 아예 없어집니다. 네. 네. 내가 먹고 싶은 간식 갖다가 주식 시간에 먹으면은 그리고 더 신기한 현상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뭘 계속 같은 걸 먹으면 결국 질린다 그러잖아요. 네, 간식을 주식 시간에 먹어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맛있고요. 뭐 계속 먹게 될 것 같지만은요. 얼마 지나면은요. 다시 주식이 밥이 땡깁니다. 네, 간식은 이제 더 이상 쳐다보지 않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나중에 간식을 추가로 찾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혹시 이제 주식을 이제 잘 먹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래도 간식이 당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전에 그 간식거리가 아니고요. 야채나 과일 같은 걸 한번 들어보세요. 또 이게 맛있습니다. 의외로 맛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야채로 간식을 먹을 때는요. 정말 하나도 제약이 없습니다. 야채나 과일은 어떤 음식일까요? 네, 칼로리는 적고 부피는 많습니다. 네, 마음껏 드셔도 전혀 뭐 살이 찌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네, 야채를 간식으로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하루의 총량. 네,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의 총량은요, 절대 내 몸이 쓰는 것보다 넘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간식배 하면서 따로 먹을 때는 자꾸 늘어나는데 반해서 네, 이렇게 간식을 맛있게 들고 맛있게 먹잖아요. 예, 그러면은 네, 절대 하루 총량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요, 과식하지 않게 되고요, 살찌우지 않게 됩니다. 네, 간식배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가 만들어낸 내 몸맘의 반응일 따름이죠. 밥배 따로, 간식배 따로 하면서 비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간식은 간식대로 즐기면서 살 안 찌우기를 할 것인가? 이것은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